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한국 단편 소설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6살 난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과의 이루지 못할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부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오키는 아버지의 친구이며 외삼촌의 친구이기도 한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사이의 미묘한 애정관계에 위치하면서 그 둘의 교감을 매우 다정한 어조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의 규범으로서는 수절해야 하는 과부와 사랑 손님과의 재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기에 사랑하는 둘은 헤어져야만 할 운명이었습니다. 나타샤의 책 여행 6살 오키가 들려주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엿보러 떠나봅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귀를 기울입니다. 나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풍금 소리. 그 풍금 소리는 분명 안방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풍금 타나 보다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방에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음력으로 보름께나 되어서 달이 낮같이 밝은데 은빛 같은 흰 달빛이 방 한 절반 가득히 차 있었습니다. 나는 그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나이 지금 6살밖에 안 되었지만은 하여튼 어머니가 풍금을 타시는 것을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풍금을 더 잘 타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마는 어머니는 내가 곁에 온 것도 깨닫지 못하는지 그냥 까닭 아니하고 앉아서 풍금을 탔습니다. 조금 있더니 어머니는 풍금 곡조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아름다운 것은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로 우리 유치원 선생님보다도 목소리가 훨씬 더 곱고 또 노래도 훨씬 더 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어머님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치도 은실을 타고 별나라에서 내려오는 노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오래지 않아 목소리는 약간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노랫소리, 그에 따라 풍금의 가는 소리도 바르르 떠는 듯 했습니다. 노랫소리는 차차 가늘어지더니 마지막에는 사르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금 소리도 사르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간 어머니는 나를 안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꼭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달빛을 한박 받은 내 어머니 얼굴은 몹시도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으로 천사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새하얀 두 뺨 위에는 쉴 새 없이 두 줄기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니 나도 갑자기 울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하고 나는 훌쩍거리면서 물었습니다. 오키야? 응. 한참 동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오키야, 너 하나문 것뿐이다. 엄마,
어머니는 다시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주었습니다. 오키, 이거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날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백지장 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떨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다 보니 거기에는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접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무슨 글이 써여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에 얼굴이 파랬다 빨겠다 하고 그 종이를 든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리어서 그 종이가 푸석푸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넣어 반짓거럭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앉아서 전등만 치어다 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혹시 병이나 나지 않았나 하고 염려가 되어서 얼른 가서 무릎에 안기면서 엄마 잘까?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 뺨에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술이 어쩐지 그리도 뜨거운지요. 마치 불에 달군 돌이 포레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자고 나서 잠이 채 깨지는 않았으나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쏘라보니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어렴풋한 정신으로 옆을 쓸면 어머니의 보드라운 살이 만져지지요. 그러면 다시 잠이 들어 버리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잠은 다 달아나고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돌려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불은 안 켰지만 어슴푸레하게 밝습니다. 뜰로 하나 가득한 달빛이 방 안에까지 희미한 밝음을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운목을 보니 우리 아버지의 옷을 넣어두고 가끔 어머니가 꺼내서 쓸어보시는 그 장롱문이 열려있고 그 아래 방바닥에는 흰 옷이 한 무더기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장롱을 반쯤 기대고 자리옷만 입은 어머니가 주춤하고 앉아서 고개를 위로 쳐들고 눈은 감고 무엇이라고 입술로 소곤소곤 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기도를 하나보다 하고 나는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어가서 어머니 무릎을 뻐개고 기어들어 갔습니다. 엄마 뭐해? 어머니는 소곤거리기를 거치고 눈을 떠서 나를 한참이나
물끄러미 들여다보십니다. 오키야, 응? 가서 자자. 엄마도 같이 자. 응, 그래. 엄마도 같이 자. 그 목소리가 어째 싸늘하다고 내게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옷들을 한 가지씩 들고는 가만히 손바닥으로 쓸어보고는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쓸어보고는 장롱에 넣고 나여 그 옷을 다 넣은 때 장롱문을 닫고 쇠를 채우고 그러고 나서 나를 안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기도하고자?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밤마다 재워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기도는 주 기도문 뿐이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자꾸 해보아서 지금에는 나도 주 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어젯밤 잘 때에는 어머니가 기도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잤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어젯밤 자리에 들 때 내가 기도할까?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너무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고로 그만 나도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잠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응, 기도하자 하고 어머니가 고요히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기도해 하고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기도하는 보드라운 음성이 듣고 싶어져서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어머니는 고요히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이렇게 어머니는 자꾸 되풀이하였습니다. 나도 지금은 막히지 않고 줄줄 외는 주기도문을 글쎄 어머니가 막히다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자꾸만 되풀이하는 것을 나는 참다 못해서 엄마, 내 마저 할게 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하고 내가 끝을 마쳤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이나 가만히 있다가 오랜 후에야 겨우 아멘 하고 속삭이었습니다. 요새 와서 어머니의 하는 일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도 퍽 유쾌하셨습니다. 밤에 때로는 풍금도 타고 또 때로는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실 때에는 나도 너무도 좋아서 가만히 어머니 옆에 앉아 듣습니다. 그러나 가끔 그 독창은 소리 없는 울음으로 꽃을 맺는 때가 많은데 그런 때면 나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나를 안고 내 얼굴에 돌아가면서 무수히 입을 맞추어 주면서 엄마는 어깨 하나문 것뿐이야. 응, 그렇지 하시면서 언제까지나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요일 날, 그렇지요. 그것은 유치원 방학하고 난 그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다고 예배 당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사랑에 쓰는 아저씨도 어디 나가고 외삼촌도 나가고 집에는 어머니와 나와 단둘이 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오키야, 너 아빠를 보고 싶니?
하고 물으십니다. 우리도 아빠 하나 있으면. 나는 혀를 까불고 어리광을 좀 부려가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한참 동안을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고 천장만 바라보시더니 오키야, 오키 아버지는 오키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돌아가셨단다. 오키도 아빠가 없는 건 아니지. 그저 일찍 돌아가셨지. 오키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또 가지면 세상이 욕을 한단다. 오키는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지만 세상이 욕을 한단다. 사람들이 욕을 해. 오키 어머니는 환양년이다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해. 오키 아버지는 죽었는데 오키는 아버지 또 하나 생겼대. 참 망측도 하지 이러고 세상이 욕을 한단다. 그리 되면 오키는 언제나 손가락질 받고 오키는 커도 시집도 훌륭한데 못 가고 오키가 공부를 해서 훌륭하게 돼도 에이 그까지 또 한양년의 딸 이러고 남들이 욕을 한단다. 이렇게 어머니는 혼잣말 하시듯 드문드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있더니 오키야 하고 또 부르십니다. 응? 오키는 언제나 내 곁을 안 떠나지? 오키는 언제나 엄마하고 같이 살지? 오키가 유치원 졸업하고 또 소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오키가 조선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돼도 그래도 오키는 엄마하고 같이 살지? 응? 오키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나? 이만큼! 하고 나는 두 팔을 쫙 벌리어 보였습니다. 응? 얼만큼? 응? 그만큼? 언제나 오키는 엄마만 사랑하지?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가 또 울까봐 겁이 나서 엄마 이만큼 하면서 두 팔을 쫙쫙 벌리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응 그래 오키 엄마는 오키 하나문 그뿐이야. 세상 다른 건 다 소용없어. 우리 오키 하나문 그만이야. 그렇지 오키야? 응. 어머니는 나를 당겨서 꼭 껴안고 내 가슴이 막혀 들어올 때까지 자꾸만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밥 먹고 나니까 어머니는 나를 불러 앉히고 머리를 새로 빗겨 주었습니다. 댕기도 새 댕기를 들여주고 바지, 저고리, 치마 모두 새 것을 꺼내 입어 주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고 물으니까 아니 하고 웃음을 띠면서 대답합니다. 그러더니 새로 달인 하얀 손수건을 내리어 내 손에 쥐어주면서 이 손수건 저 사랑 아저씨 손수건인데 이것 아저씨 갖다 드리고 와. 오래 있지 말고 손수건만 갖다 드리고 이내 와. 응?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수건을 들고 사랑으로 나가면서 나는 접어진 손수건 속에 무슨 발각발각하는 종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펴보지 않고 그냥 갖다가 아저씨에게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방에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건을 봤는데 웬일인지 아저씨는 이전처럼 나보고 핑그레 웃지도 않고 얼굴이 몹시 파래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면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그 수건을 받더군요. 나는 어째 이상한 기분이 돌아서 아저씨 방에 들어가 앉지도 못하고 그냥 되돌아서 안방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는 풍곰 앞에 앉아서 무엇을 그리 생각하는지 가만히 있더군요.
나는 풍검 옆으로 가서 가만히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었고 어머니는 조용조용히 풍검을 타십니다. 무슨 곡조인지는 몰라도 어째 굿을 푸고 고즈넉한 곡조야요. 밤이 늦도록 어머니는 풍금을 타셨습니다. 그 굿을 푸고 고즈넉한 곡조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면서 여러 밤을 자고 난 어떤 날 오후에 나는 오래간만에 아저씨 방에 나가 보았더니 아저씨가 짐을 싸느라고 분주하겠지요. 내가 아저씨에게 손수건을 갖다 드린 다음부터는 웬일인지 아저씨가 나를 보아도 언제나 퍽 슬픈 사람, 무슨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아무 말도 없이 나를 물끄러미 바라다만 보고 있는 거로 나도 그리 자주 놀러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짐을 꾸리는 것을 보고 나는 놀랐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우? 응, 멀리로 간다. 언제? 오늘. 기차 타고? 응, 기차 타고. 갔다가 언제 또 오우? 아저씨는 아무 대답도 없이 서랍에서 이쁜 인형을 하나 꺼내서 내게 주었습니다. 오키 이거 가져. 응? 오키는 아저씨 가고 나면 아저씨 이내 잊어버리고 말겠지? 나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고 얼른 대답하고 인형을 안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것 봐. 아저씨가 이것 나 줬다우? 아저씨가 오늘 기차 타고 먼 데로 간대 하고 내가 말했으나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엄마 아저씨 왜 가우? 방학했으니까 가지. 어디로 가우? 아저씨 집으로 가지 어디로 가? 갔다가 또 오우?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십니다. 난 아저씨 가는 거 나쁘다 하고 입을 쫑긋 했으나 어머니는 그 말은 대답 않고 오키야 벽장에 가서 달걀 몇 알 남았나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깡총깡총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달걀은 6알이 있었습니다. 6알 하고 나는 소리쳤습니다. 응, 다 가지고 이리 나오느라. 어머니는 그 달걀 6알 다 삶았습니다. 그 삶은 달걀 6알을 손수건에 싸놓고는 또 반지에 소금을 조금 싸서 한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오키야, 너 이거 갖다 아저씨 드리고 가시다가 착간해서 잡수시랜다고. 응? 그날 오후에 아저씨가 떠나간 다음 나는 방에서 아저씨가 준 인형을 업고 자장자장 잠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들어오시더니 오키야 우리 뒷동산에 바람이나 쐬러 올라갈까? 하십니다. 응 가 하면서 나는 좋아 덤비었습니다. 잠깐 다녀올 터이니 집을 보고 있으라고 외삼촌에게 이르고 어머니는 내 손목을 잡고 나섰습니다. 엄마, 나 저 아저씨가 준 인형 가지고 가. 그러렴. 나는 인형을 안고 어머니 손목을 잡고 뒷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동산에 올라가면 정거장이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엄마, 저 정거장 봐. 기차는 없군.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서 계십니다. 사르르 바람이 와서 어머니 모시 치맛자락을 산들산들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가만히 서 있는 어머니는 다른 때보다도 더 한층 이쁘게 보였습니다. 저편 산모퉁이에서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아, 저기 기차 온다 하고 나는 좋아서 소리쳤습니다. 기차는 정거장에 잠시 머물더니 금시에 삑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움직였습니다. 기차 떠난다 하면서 나는 손뼉을 쳤습니다.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뒷동산에서 내려오자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이때까지 뚜껑을 늘 열어두었던 풍금 뚜껑을 닫으십니다. 그리고는 거기 쇠를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전 모양으로 반지꼬리를 얹어 놓으십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찬송가를 맥없이 들고 뒤적뒤적 하시더니 빼빼 마른 꽃송이를 그 갈피에서 집어내시더니 오키야 이건 내다 버려라 하고 그 마른 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꽃은 내가 유치원에서 갔다가 어머니께 드렸던 그 꽃입니다. 그러자 옆대문이 삐걱하더니 달걀 사소 하고 매일 오는 달걀 장수 노파가 달걀 광주리를 이고 들어왔습니다.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하시는 어머니 목소리는 맥이 한 푼어치도 없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이 말씀에 놀라서 때를 좀 써보려 했으나 석양에 빤히 비치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 용기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주신 인형 귀에다가 내 입을 갖다 대고 가만히 속삭이었습니다. 예, 우리 엄마가 그 집 뿌리 썩 자라누나? 내가 달걀 좋아하는 줄 알문성 생 먹을 사람이 없대누나? 때를 좀 쓰고 싶다만 저 우리 엄마 얼굴을 좀 봐라. 어쩌면 저리도 새파래졌을까? 아마 어디가 아픈가 보다 라고요. 당시의 전통 윤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오키 어머니는 결국 전통 윤리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말았군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